지화 명리계입니다. 요게 지죠. 요게 지고 요게 화죠. 그러니까 땅 밑으로 들어간 불이네요. 태양이라고 그러면, 이게 태양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 그래서 만물을 비추죠. 근데 지금 이 자리가 바뀌었죠. 이 자리가 바뀐 것을 지화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라는 이 명은 만물을 밝게 비추는 목적이 있죠. 밝게 살아나게 하는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목적을 읽고 땅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입니다.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가 주역이 제시하고 있는 그 64계이죠. 지금 명리의 시절은 암흑의 시대죠.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세력은 누리고 살란지 모르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밤이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뀌면 밤이죠. 태양과 이 소위 이 태양이 땅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땅 속에 이제 밤이 되죠. 그죠? 이 밤이 되니까 밤의 지배자들은 능력을 발휘하겠죠. 뭐 박쥐 같은 거, 올빼미 같은 거. 이때 지식인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군자들은 이 말이죠. 군자들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리계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명리계의 계사가 이 복희의 이 그림을 보고 문왕이 명이 사라졌으니, 이때는 이자가 사라졌으니 이랍니다. 어떻게 새겼냐 이러면 상야라 이랍니다. 상야라. 상야라.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떻게 생겼냐, 주야라 이랍니다. 주야라. 자칫 잘못하면 상하는 거는 약과고 목이 베어 달아난다. 낫에 의해서 베어지듯이, 산의 나무가 도끼에서 베어지듯이 베어져 나가든가, 약하면 상하든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이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밝음이 사라지니, 이런 작게는 내 몸의 작은 상처와 크게는 내 몸의 목이 달아나니 이롭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바르게 처신해서, 그럼 뭐냐, 여기 이제 간이네요. 간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쓰냐고 그러면, 이 난자가 있죠, 난자. 우리가 간난할 때 씁니다. 그 간난할 때 써요. 요 간은 형이 상학적인 어려움입니다. 나는 형이 하학적인 어려움이죠. 뭐, 우리가 살림이 어렵다든가, 이런 뭐 일터가 구해지지 않아서 직장이 어렵다든가 할 때 이제 이 난이죠. 가난할 때 이래서 쓰는 겁니다. 근데 간은 뭐냐? 우리가 형이 상학적인, 정신적인, 그죠? 마음이 불편하다든가,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간을 쓰죠. 그래서 이런 명리의 시절에도 내가 처신을 바로 하면 그 어려움이, 이 말입니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이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피신을 하든지, 그죠? 아니 뭡니까? 바보인 척 하든지, 그죠? 아니 뭡니까? 미친 척 하든지, 이 꾹 다물고, 그죠? 팔과 다리를 하나 베어버리고 살든지, 아예 더 큰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처신 중에 하나다. 뭐라고 제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신을
바르게 하여야만 그 어려움을 피해 나가고 이로움을 얻을 것이다. 이래 놨네요. 이제 공자님이 이 대상에서 뭐라고 하느냐. 명입지중이 명이다. 밝음이 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명이니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풀어놨죠. 그죠? 이렇게 놓으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후학들이 모르겠거든. 그래서 공자님은 뭡니까? 자세하게 이제 소위 선생 입장에서 쓰는 거죠. 밝음이 상했다 했는데 이거는 밝음이 땅 가운데로 들어갔으니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명이 상한 것이다. 밝음이 상한 것이다. 그럼 군자는 이럴 때에 이런 상황을 당하였을 때 이걸 보고 이 말입니다. 위중, 요 위자는 임입니다. 어떤 경우에 임한다 이 말이죠. 다다랐을 때, 그죠? 무리 속에 임할 때는 이 말입니다. 뭐 내 혼자 있을 때 하면 문 딱 걸어놓고 뭐 이래 봉사처럼 살고 되고 벙어리처럼 살고 되고 절름발이처럼 살면 되는데 밖을 나가면 이웃이 있잖아. 그죠? 또 문 밖으로 나가면 친구들이 있고, 그죠? 보고 살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무리 속에 임할 때는 이 말입니다. 무리 속에 임할 때는 용해 이명하라. 용해 이명하라. 참 무서운 소리기도 하고, 참 이 주역 64개 중에 주역 64개 중에 대상이 있거든. 대상. 효의 상은 384개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당연히 64개겠죠. 이 대상 64개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용해 이명하라. 어둠이 다가오고 밝음이 사라지고 도가 사라지고, 그죠? 무도함이 횡행할 때 이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6.25로 돌아가 봤을 때 공산당이 들어오고, 그죠? 우리가 남한 쪽에서 말하면 벨기에가 설칠 때, 이거 내가 거기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총살당하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 똑같죠. 그래서 이게 어둠입니다. 어둠. 회액한 게 어둠. 금음. 금음 달밤의 달빛처럼 이 말입니다. 금음 달밤의 달빛처럼 그런 지혜를 쓰고, 금음 같은 지혜를 쓰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밝음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해명, 이래 뭡니까? 금음 같은 밝음. 요 금음달은 뭡니까? 빛이 거의 나지 않죠. 이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뭡니까? 명리의 시절의 처신법이죠. 그걸 용해 이명이라 합니다. 용해 이명.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이런 어려운 밝음이 사라지는 시절에는 금음달밤에 빛이 나는 금음달밤처럼 뭡니까? 행세를 해라. 앞에 안 보이는 기라. 금음날 밤에 한번 나와보세요. 앞에 안 보여. 캄캄해. 달은 떠 있어. 빛이 내 발까지 안 닿아오는 거라. 그죠? 앞이 안 보이는 거라. 그걸 이제 칠흑 같아 이래죠. 그때의 금음달빛처럼 행세를 해라. 있으나 마나. 빛을 내고 싶어도 그조차 생각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용의 이명이죠. 이래야 지식인들은 살아남는다. 군자는 살아남는다. 왜 군자는 살아남아야 되느냐? 다시 도가 회복될 때, 그죠? 세상이 회복될 때,
군이 와서 뭡니까? 백성들을 다스려줘야 되잖아. 그죠?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근데 이 군의 종자죠. 군의 종자, 이게 군자죠. 이 군의 종자가 금음달인데도 뭡니까? 이 세상이 왜 이래? 내가 나가서, 저놈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럼 그놈들이 바로 잡히겠어요? 그놈들이 뭡니까? 바로 무도하게 칼질을 하고, 그죠? 앞뒤 분간이 안 되죠. 금음달 보면 뭐 보이나? 안 보이잖아. 막 치는 거지. 막 치는 거지. 그죠? 지씨는 이거 뭐 무식한 놈이고 막 치는 거죠. 그때는 어째 해야 되느냐. 먼저 공자님이 이 대목을 한두 번 더 설명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고는, 저 고는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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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는 명이다. 그죠? 세상의 밖으로는 좀 부드럽게 순종하는 자세로 해라. 부드럽게. 유수이죠? 부드럽고 순종하는 예예. 아, 그러죠. 그렇지. 설령 그렇지 않다더라도 이놈이 칼을 딱 대는데. 그죠? 이놈이 지금 이 순간 사라지면 모르지만 이놈이 한 세상을 또 끌고 갈 거 아니야. 다시 뭐 어둠이 뭡니까? 사라지려고 그러면 새벽이 와야 되잖아. 이 시간까지는 뭡니까? 내가 모면을 해야지. 왜? 나는 군의 시종자니까. 밝음이 오는 세상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밖으로는 뭡니까? 유순, 중정, 유순한 모습을 취하고, 안으로는 뭐죠? 밝음을 잃으면 안 된다. 밝음을 잃으면 안 된다. 어떻게 될까요? 뭡니까? 정진하는 모습.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읽으면 안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이몽대란하는 방법이다. 이몽. 목매함으로써, 그죠? 큰 어려움을, 그죠? 큰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다. 목매한 척 해라. 못난 척 해라. 마국간의 돼지처럼, 꿀꿀꿀, 뭡니까? 저놈들이 먹다가 버린 거, 그죠? 그것도 먹고, 구정물도 먹고, 썩은 것도 먹고, 그죠? 이부자리 필요 없지? 그 뭡니까? 똥구디에라도 내가, 몸을 누이고 잔다는 거야. 그죠? 내 몸이 뭡니까? 살아만 있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용의 이명 중에 하나라고 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밝은 세상에 왔을 때 내가 일을 펼칠 수 있고 일을 거둘 수 있다. 이거를 능정기지라.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나의 뜻에서 이 선비의 마음이잖아. 선비의 뜻을, 군자지요? 군자의 뜻을 뭡니까? 능히 바르게 뭡니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는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치인지도라 이럽니다. 치인지도. 무슨 소리냐? 지금 어려운 시대에 내가 자신을 잘 뭡니까? 밝혀놔야 다음 내가 그 자리에 오르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도를 뭡니까? 내가 채운다. 습득한다. 그죠? 아니, 낮에야 뭐 다 놀잖아. 낮에 다 일터에서 바쁘잖아. 자는 시간이 밤 시간이잖아요. 자는 시간, 밤 시간에 뭡니까? 남보다 덜 자고, 그죠?
남보다 덜 놀고, 그죠? 그때 공부하는, 그 공부가 쌓이면, 그 공부가 10년 쌓이고, 20년 쌓이고, 30년 쌓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살의 초보자가 30년을 공부, 10년 공부하고, 10년 공부하고, 10년 공부하고, 요 하면 40, 요 하면 50, 요 하면 뭡니까? 60이죠. 요 정년이죠. 30년 공부해가 정년을 해서 제2 인생을 살 때, 이무작 인생을 살 때, 이 능력이 엄청나겠죠. 30살까지 우리가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어? 대학 나와 겨우 뭡니까? 2, 3년 가지고 그 전공 가면 그가 사는 거잖아. 그 직장에서 살았잖아. 그렇지 뭡니까? 30살부터 내가 밤을, 그죠? 밤을 좀 아끼고, 예. 그렇게 살면, 예. 충분히, 예. 다가오는 제2의 인생을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명리기 안에서 주는 용의 이명의 소위 이 처신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해야, 어떻게 처신을 해야 이롭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살아남느냐. 살아남는 것은 보통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남아서 다음 그 이후에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그죠? 우리 가정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난이 왔어. 부도가 왔어. 어떻게 목숨 부지하고 살았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부도가 풀렸어. 어찌 됩니까?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 될까, 이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 가족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명의의 세상이 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소위 이득을 볼 것이냐. 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나라를 맡아도 잘 다스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명리기에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문왕이 이지했고, 기자가, 여기에 나오는 기자가 이지했다. 이랍니다. 이 이지는 뭘까요? 군자 이하야죠. 군자 이하야. 이 앞에 뭐죠? 명입지중리. 명입지중리. 그죠? 명입지중리 명인이 이래 되죠. 다시 말하면 그 밝음이 땅 속으로 기 들어가 불었으니 그것이 뭡니까? 명이 암흑이 되었다. 군자는 이럴 때를 보고 본받아서 이 말이죠. 그 본받았으면 1번 문왕이 이렇게 본받았고 2번 기자가 이렇게 본받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왕은 뭐 있느냐? 문왕은 은나라 말, 그러니까 상나라죠. 상나라 말에 달기의 남편 주임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라에 걸임금 카듯이 이 걸주가 폭군 중에 대명사잖아요. 그 주임금이 은나라 말에 임금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임금이 뭡니까? 이 임금이 각시달기죠. 각시달기가 왕비 달기입니다. 달기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거든. 충신을 목을 베서 죽이면 뭡니까? 달기가 컬컬 웃고 좋아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유명한 포락청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구리 막대기를 이 연못 가운데 탁 걸어놓고 그 지내가락해서 그 뜨거운 불 속에 지내가다가 떨어지면 그걸 깔깔깔 웃고 이런다 하잖아. 우리 달기 영화도 봤죠. 그런 소위 주임금 시절에 문왕도 소위 유리옥이라는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갇힙니다. 이제 주나라 사람이죠. 주나라 문왕도 뭡니까? 옥에 들어가서 이 용의 뭡니까? 명립지 중에 명인이 용의 지명이죠. 이 용의 지명을, 용의 이명을 본받습니다. 금음달 같은 밝음을 본받아서
옥에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주역을 쓰게 되죠. 이 그림을 보고. 그래서 문학의 주역이다 라고 하는 소리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나옵니다. 이 기자가 뭐냐고 그러면 주임금의 삼촌입니다. 주임금의 삼촌인데 주임금의 형님 중에 미자가 있습니다. 미자. 그 다음 삼촌 중에 한 삼촌이 미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삼촌이 기자입니다. 미간은 뭡니까? 아주 다혈질입니다. 삼촌이. 주임금 보고 막 나무래 가면서 소위 충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명의의 시절은 어떻게 해야 잘하는 사람이라고? 용에 이명해야 돼. 빛을 줘도 금달 같은 빛을 줘야 고맙다 해. 확 드러나는 걸 주면 고맙다 안 여겨. 폭군이 돼 오히려. 그래서 바로 죽습니다. 어떻게? 충신은 이 심장이 구멍이 7개로 되어 있다는데 화문 내바라고 이거 드러내서 죽입니다. 그래서 미자는 뭡니까? 이래 안 되겠다. 저기 형인데 이래 안 되겠다 하고 뭡니까? 조상의 위패를 들고 망명을 떠나서 만약에 이 이후에 내 동생 죽의 이후에 나라가 망하면 내라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하고 소위 위패를 들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이 기자는 어쩝니까? 기자의 명이다. 지금 이게 오거든요. 임금의 자리죠. 소위 기자에서 임금 역할을 했던 명의의 처신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자의 명의는 바르게 해서 이익을 얻었다. 이익안정이죠. 주역 참 희한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습니다. 왜 이정을 가느냐? 이거 뭡니까? 간이 적혀 있잖아요. 이 간. 그죠? 어려움을 어떻게 처신해서 이익을 얻었냐? 기자는 그랬다면 뭐 명의의 시절에서. 그죠? 자, 기자는 어떻게 했답니까? 사마천에서도 나오고 사기에서도 나오고 노노 미자 편에 나옵니다. 기자는 미친 척 했다고 그러죠. 미친 척 했다. 기자의 양광이랍니다. 기자의 양광. 기자가 미친 척 한다. 거짓 미친 척 한다. 이 말입니다. 귀신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저 삼촌은 안 죽여도 되겠다. 이래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미친 척 하면서 저녁에는 뭐 했다고 하면 홍범구주를 이 양반이 썼다고 그러죠. 그죠? 홍범구주를 지어가지고 소위 주나라 무왕한테 주면서 은나라, 상나라 주가 멸망을 하고 주가 들어서면서 기자로 하여금 조선,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역사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안 배워지고 있으니까 기자 조선을 제후로 줬다고 그러죠. 주 이후에 자기가 뭡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치세 능력을 길러가지고 기자 조선의 제후가 됐다. 임금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공자님이 뭐라고 했느냐? 기자의 명이야말로 뭡니까? 식풀 수가 불가했다. 없앨 수가 없었다. 소위 기자가 명의의 처세를 잘했기 때문에 미친 양광이죠. 미친 양광. 미친 짓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시켜 죽일 수가 없었다. 불가했다. 그래서 명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명의의 시절은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면 소위 폭군이죠. 나라가 무도한 세상이죠. 그게 알아주지 않고 먹혀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놈을 없앱니다.
그놈을 죽입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기자 같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남았다. 살아남때 그냥 무의도식하면 살아남은 게 아니고 다음 세상에 유도한 도가 있는 세상이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도를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기자가 양방을 하면서도 홍봉구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자조선을 열었을 때도 뭡니까?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 얘기를 공자님 얘기입니다. 공자님 얘기. 기자의 지혜죠. 여기 명이니까. 기자의 지혜. 용의 이명이죠. 이 지혜를 어떻게 시쿨 가능할 수가 있었겠냐. 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만이 할 수 있는 명의 시절의 처신법. 미친 척. 그죠? 이거는 공자님도 밝히고 있고 맹자도 밝히고 있고 그걸 쭉 밝히고 있죠. 6.5에서는 기자의 용의 이명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오요에 나와 있느냐? 오요 뭐죠, 여러분? 오위가 임금의 자리입니다. 용의 이명이 바로 가장 실천 잘한 사람이 상육입니다. 상육은 지와 명의가 딱 위에서 보면 딱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죠? 땅을 이렇게 두껍게 해서 해를 저 아래로 버렸다니, 숨겼다는 거니까 햇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1땅, 2땅, 3땅. 그죠? 두껍게. 세계는 두껍게 아주 높이 많이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이건 이제 주임금으로 봅니다. 주임금 보는데 이런 그 주를 보지 않고 이건 그 시대 얘기라고 그러면 시대 배경이라고 그러면 지금 오늘날 지금도 이런 얘기 지금도 만약에 명의의 상육에 해당되면 이 말입니다. 상육에 해당되면 불명회라. 그죠? 명치 못하고 회다. 그러니까 밟지 못하고 금음달 같다 이 말이죠. 금달 같다. 그러니 금음달 같으니까 그지? 초등우천이라. 처음에는 하늘에 올라와. 처음에는 하늘로 올라와. 그 하늘 높잖아. 땅도 아니고 높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땅 속으로 빠져. 그게 오래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오래 이 금음달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의 그 명의 지혜가 이 말입니다. 지혜가 또는 실력이 이 말입니다. 실력이 금음달밖에 안 돼. 안 되니까 처음엔 하늘로 오르는 끝에 잘하는 끝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임금으로 치면 아까 달기의 남편 주로 치면 젊을 시절에는 정말 용기가 대단했대요. 힘도 대단하고 했는데 그래 임금이 되고 나서 이 말이죠. 임금이 되고 나서 뭐 전장에서 여러 군데 이제 이겼겠죠. 이기니까 그 전쟁의 노획물로 아까 달기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지요. 뺏어 오지요. 여기에 이제 빠집니다. 그럼 주지용님이 여기에서 나온, 이 사람한테서 나온 얘기입니다. 주지용님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을 잘 올라갔더니 나중에 그대로 땅 속으로 기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그럼 뒷말이 없습니다. 뒷말이 없습니다. 이거를 상말에 공자님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처음에 하늘로 올랐다는 것은 사방의 나라들을 잘 뭡니까? 삐쳤다는 것이요. 잘 다스렸다는 것이요. 처음엔 잘 다스렸어. 후입우지는 나중에 땅 속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는 뭡니까? 이 칙은 법이죠. 칙입니다. 칙.
법칙칙자입니다. 법도를 잃어버린 임금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더는 할 말 없죠. 이래서 주는 역사 속에 사라진 인물이 되면서 폭군과 주지육림의 대왕으로 이름이 등극하게 되지요. 실례로 이제 데리고 오면, 실례로 데려오면 초등학생 한 3학년쯤 아이를 데려와서 서울대학도 가고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했다 합시다. 근데 그게 지하명의계, 아까 지하명의계 6에 해당됩니다. 6에 해당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세요? 초등우천. 초등학교 시절에는 1등이다. 맞죠? 점차로 뒤로 가게 되면 뭐로? 땅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고3 되고 대학 들어갈 때쯤 되면 뭡니까? S대를 못 갈 것이다. 의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지죠. 자, 이럴 때 참 말해주기가 참 곤란하겠죠. 그래서 부모들은 이때 자기가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걸 미래를 예견할 줄 안다 하면, 살필 줄 안다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가는 길을, 그죠?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죠. 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미했죠. 지창한다 했죠. 지창.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그죠? 아주 미미한 거, 요런 것도 잘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뭡니까? 훤히 드러나는 것도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 내 아들이 국민학교에서 뭐 당장 1등을 하니까 온 세상을 얻을 것이, 가장 좋은 학교 가고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질 것 같이 부모 생각에. 그러나 이 아가 뭡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는 뭡니까? 지하명의계 6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하나는 우리가 어느 시절에 임금이 등극을 한다 합시다. 임금이 등극을 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임금 말고 다음 임금이 온다 합시다. 다음 임금. 다음 임금의 소위 5년간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지하명의의 소위 6이라고 그려봅시다. 이 사람의 점수가 뭐죠? 첫째 뭐죠? 명치 못하고 회다. 지혜가 없고, 그죠? 있다고 하면 금음달 지혜다. 결론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5년 중에 반은, 그죠? 한 2년은 뭡니까? 초등우천이다. 잘한다. 잘하는 임금이 된다. 나라 살림이 막 경제가 막 좋아지고, 그죠? 여러분 요즘 얘기하는 저출산도 해결되고 아들 직장도 잘 해결된다. 그 다음 후입우지라. 그죠? 그 다음 2, 3년 차 딱 들어서니까 뭡니까? 자꾸 마이너스 커브다. 커브다. 왜 그랬냐? 그 임금이 뭐라 했습니까? 법도를 잃는 임금으로 간다. 법도를 잃는 임금으로 간다. 이렇게 됐죠. 이게 우리가 아까처럼 역사적으로 주임금에 해당된다. 또는 뭡니까? 걸임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문자로 공부하는 것인데, 이 주역이 문자로 공부하는 것인데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적어도 내가 공부가 적어서 나라의 살림과 세계의 살림을 못하더라도 내 집안 살림은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역 공부를 좀 해놓는 게 안 좋겠느냐.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뭔 자지요? 여러분 이게 뭔 자죠? 이게 말물자죠.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이 돈뜨는 얘기야. 돈뜨 안 된다 이 말이야. 노란 말이야. 그죠? 안 된다는 그런 것들도 뭡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런 지혜를 얻으면 안 된다는 것도 뭡니까? 다 되게끔 한다. 그래서 이게 명으로 만든다 하는 게 이 공부죠. 공부니까 주역 공부도 좀 해놓을 필요 있죠.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3이죠. 3입니다. 어둠이 짙죠. 어둠이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태양이니까 태양이 지금 어둠이 1층, 2층, 3층에 이제 쌓여 있죠. 어둠이 짙습니다. 그런 시절인데 남수한다. 명리우남수라. 그죠? 남쪽으로 사냥을 나간다. 이때 사냥은 이제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 적장의 목을 따는 거죠. 우리가 사냥 가면 돼지 목을 따고 사슴 목을 따지요. 예. 그래서 명리의 시절에 소위 남쪽으로 사냥을 나간다. 득기대수라. 적의 대장의 목을 따올 것이다. 그죠? 얻을 것이다. 불가질쟁. 단. 옵션은 뭐냐?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면 불가하다. 천천히 해라. 이미 대세는 와 있다. 이런 얘기겠죠. 한 번 더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어둠이 왔다 합시다. 어둠이 왔는데 이제 어둠이 이렇게 거치면 되잖아. 어둠이 거치면 그죠?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우리가 3의 자리죠. 3의 자리니까 자 요게 지화명리의 자리가 요게 3이 변하면 이 말 3이 변하면 지례복이 되네요. 지례복이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어둠이 거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거치면 명의 시절이 다가오는 거죠. 그죠? 명의 시절이 다가오죠. 명의 시절이 다가오면 뭐입니까? 준비를 해도 괜찮죠? 준비를 나라 대 나라는 뭡니까? 늘 전쟁이잖아. 나라 대 나라는. 그래서 그것도 남쪽으로 가는 게 좋다. 남쪽으로 가는 게 좋다. 자, 지화명리를 보면 왜 지화명리가 됐느냐라고 보면 본실은 뭡니까? 태양이 이렇게 땅 위에 있었겠죠. 땅 위에. 하늘에 떠 있었잖아. 그죠? 하늘에 떠 있었는데 지금 땅에 지금 빠져버렸잖아. 땅 속으로. 그죠? 하늘 쪽으로 뭡니까?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어딨냐? 이게 이제 남쪽이겠죠. 남쪽. 그죠? 남쪽은 밝나요? 어둡나요? 밝다. 네, 낮짝이죠. 낮쪽이죠. 낮짝. 그 다음 뭡니까? 말쪽이죠. 옷이니까. 옷이니까. 맞바람 불어오는 곳. 그죠? 맞바람이 불어오는 곳. 남쪽. 내가 있는 나라 지역에서 남쪽. 또 되지요. 밝은 그곳은 좀 밝습니다. 좀 문명이 우리가 있는 곳보다 좀 문명이 더 나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그 적은 우리보다 나을 것인데 하지만 기운이 복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주역 공부는 통변이 중요합니다. 통변이 변화를 잘해야 됩니다. 통변. 우리 이 생생주역은 통변을 합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곧 회복이 될 것이니, 맞죠? 회복이 될 것이니,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됐다고? 내가 대장의 목을 따올 것이다. 그 나라 적국이죠. 적국의 대장의 목을 따올 것이다. 득. 그렇지만 불가하다. 뭐 요거는 스피드라는 얘기입니다. 스피드. 너무 빠르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바르게 하되 뭐죠? 너무 빠르게 하지 않아도 된다. 천천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가라. 자, 이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했습니까? 지화명이라 해서 내 죽을 일만 생기는 게 아니다. 내 입을 덮어 쓰고 뭡니까? 숨어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 명리의 시절에도 캄캄한 칠흑 같은 세상에도 뭐지요? 좋은 시절이 있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이 일찍 씁니다만은 회사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죠? 뭐 지화명의계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디 누구한테 물을 갖다 합시다.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물을 갖다 합시다. 아니 뭡니까? 당신은 지화명의계 3에 해당되는데. 그럼 그게 어찌 된단 말입니까? 야, 니 너무 급하게 설치지 마라. 질적이죠. 너무 급하게 설치지 마라. 그러면 큰 회사의 사장, 대그룹 사장, 큰 회사의 사장을 네가 접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그 회사의 도움을 얻어서 너는 분명히 회복한다. 재기한다. 이 재기가 되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요즘 상당히 어렵죠. 물가도 어렵고 뭐 삼계탕이 2만 하고 뭐 냉면이 뭐 15,000원 한다나. 그죠? 아니 그게 국시 아이가. 국시 한 그릇이 15,000원 한다면 어째 사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얘기했습니다. 상말. 남쪽으로 사냥 간다는 뜻은, 남쪽으로 사냥 가면 이 말이죠. 남쪽으로 사냥 간다는 뜻은 이에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에 바로, 그죠? 큰 획득할 것이, 큰 소득을 얻겠다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명의께라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뭡니까? 실력을 쌓고 때를 잘 기다리고 처신만 잘 한다고 그러면, 그죠? 좋은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대수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랬을 때, 이 대수가 명리께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아마 주임금을 소위 잡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주임금 잡은 거 되어 있는데, 이 얘기 속에서는 뭐 백이숙제 얘기도 나오고 문학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다 차치하고 맹자의 얘기로 한번 대신해 볼까 합니다. 맹자 양예왕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소위 그 양예왕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죠. 왕하고 주의 얘기를 합니다. 주가 인자냐, 주임금이 인자냐, 의자냐, 이렇게 이제 양예왕이 물었겠죠. 그래서 이 맹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자를 소위 적은, 인자의 적은, 인자를 해치는 사람은 아주 죽일 놈입니다. 이 똑같은 적을 썼습니다. 인자를 죽이는 사람은 아주 형편없이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의자의 적은, 의자를 치는 사람은 뭐죠? 위지잔이라 잔악하다 합니다. 잔악하다. 잔악하다 합니다. 소위 잔악하고 소위 뭡니까? 도적 같은 놈은
그런 사람은, 그죠? 한 사내에 불과한, 요거는 우리가 이 설명상 깡패. 잔적을 일삼는 사람은 한 놈의 깡패에 불과합니다. 임자를 보호하고, 의자를 보호하고, 이게 아니고, 잔인하고, 소위 뭡니까? 인의 적이 되는 놈. 적이 되는 놈은 뭡니까? 우리가 한 놈의 깡패에 불과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주일부 주야라. 한 깡패에 이어서 주라는 놈을 목을 베서 죽였지. 임금을 시해했다는 소리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아주 형편없이 당연히 죽어야 할 놈입니다. 왜? 이 맹자가 한번 보세요. 공자의 인입니다. 맹자의 의입니다. 인과 의를 말살하려고 했는 이 주라는 깡패였어. 이건 당연히 목을 베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삼의 장수는 어둠의 시절, 명리의 시절이지만은 이 참 구테타가 필요한 거죠. 그죠? 구테타를 일으키면 남쪽으로 사냥을 가면 이 말입니다. 남쪽으로 사냥을 가면 옛날 이제 주나라에서 봤을 때 은나라가 남쪽 쪽에 속해 있었답니다. 그러니 급하게 설치 안 해도 이런 정도를 갖고 가면 잔악한 놈을 쳐야 되겠다라고 가면 반드시 그 대장의 머리를 획득해 올 것이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이나 하듯이 맹자가 맹자의 속에서는 역을 찾아볼 수 없다거든요. 근데 역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뭐 행복하는 게 꼭 행복해야 돈이 있고 집이 좋고 차가 좋고 해야 행복입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해서 누구냐 가보니까 강원도 산골에서 뭡니까? 속옷도 입지 않고 사는 내외가 있었다 안 하나? 우리가 막 휘황찬란하게 호화저택에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과 의를 해치는 자, 이놈은 세상의 공공의 적입니다. 이런 놈은 죽여도 마땅합니다. 그놈은 죽였다 소리는 목을 베어 죽였다는 소리 들었지 임금을 시해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명리의 시절에는 소위 때를 기다리고 실력을 쌓으면 좋은 소위 소식을 얻을 수 있다. 너무 급하게 명리의 시절의 비상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개가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요 개의 일이 사하고 자리를 바꾸면 내산소가가 됩니다. 내산소가. 이걸 목계라고 그러는 거죠. 지하명리계의 목계는 내산소가, 소가는 요게 이제 새의 몸통입니다. 새의 머리, 요 새의 꼬리, 요 날개. 그래서 이제 새의 형상, 새야 날개짓한 형상을 우리가 소가라 하거든요. 소가, 내산소가라 하는데 이 소가의 사가 일로 온 거예요. 날개가 위에 있는 날개가 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리의 시절에 날개짓을 하는데 그 날개가 사에서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사의 날개가 밑으로 떨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자가 서둘러서
서둘러서 먼 길을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새는 날아가는 짐승이잖아. 이제는 날 수 없잖아. 기어라서도 가야지. 그죠? 왜? 포수와 설치니까. 선비로 치면, 그죠? 선비로 치면, 이 선비로 치면 선비가 위로 나가야 될까, 아이가? 우리가 사질렉하는 거는 군주고 제왕이죠. 그죠? 이 사람이 뭡니까? 어느 정적에 의해서 권력이 추락이 됐단 말이야.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명리의 시절에 비상하는 것이니 날개를 치는 것이니 이 말이죠. 그 날개가 사에서 일로 아래로 추락이 됐다. 그러니 군자가 이곳에서 밥을 얻어 먹겠느냐. 그러니 서둘러서 우행이라 떠나야 된다. 이때는 떠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맥상. 그래서 3일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락하는 거는 이 속이 꽉 차야 날기 쉽습니까? 텅 비어야 날기 쉽습니까? 텅 비어야 날기 쉽죠. 그죠? 비이기니까 날고 나는 날개를 갖고 있으니까 군자가 뭡니까? 서둘러 가려고 그러면 뭡니까? 어찌 된다고? 속을 비워야 되니까 3일은 먹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을 좀 비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새는요, 조짐을 안다고 합니다. 새는. 사람이 저녁을 먼저 할까요? 새가 먼저 할까요? 우리 참새. 그죠? 참새 한번 봅시다. 참새가 텃새지요. 그죠? 참새가 우리 사람보다도 소보다도 먼저 할까요? 해 뜨는 것을? 새가 먼저 할까요? 우리 닭 한번 보세요. 닭. 그죠? 닭. 해질려 하면 뭡니까? 또 닭집에 들어가 회 떼있다 올라가 앉아 있잖아. 그죠? 해 뜰락 하면 뭡니까? 벌써 오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꾹꾹꾹 한다 이거. 그게 새가 천기를 잃는, 그죠? 천시를 잃는 지혜가 인간보다 낫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옛날 임금이 그 나라의 계급이 또는 그 모자가 전부 뭡니까? 새의 이름을 따고 심지어 매미의 그 관을 따가지고 익성만 가는 것도 하잖아. 그런 이제 지혜를 만물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3일은 군자 당신이 먹질 않아야 된다. 왜? 아까처럼 서둘러 떠나야 되니까. 그 다음 가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갈 곳이 있다고 하면 그 가는 곳에서 주인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것이다. 대접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대접받지 못한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내가 잘하는 거는 하늘을 나는 건데 날라니까 뭐죠? 그 날개도 뭡니까? 추락이 됐고. 그죠? 또 서둘러서 가야 하는데 먹고 갈 수도 없어. 굶어야 되고. 그죠? 또 가기는 가는데 가니까 뭡니까? 내가 가서 구원을 요청할 사람들한테서 좋은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시절이 삼박자가 잘못되어 있는 기라. 그럴 때 있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숨어서 뭐죠? 이제는 내 실력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상말에 이제 공자님 얘기가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 군자가 서둘러 가지 않는 것은 마땅히 먹지 않는다는 소리다.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주인이 사장이 와서 우리 회사에 일 좀 할래, 우리나라에 와서 일 좀 할래 이러면 거절해야 된다. 마땅히 거절해야 된다. 그 집에 가서 녹을 먹지 아니해야 된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쫓겨난 것은, 추락한 것은 뭐죠? 시절도 실적이고 실력이 뭡니까? 그 시대에, 이 시대에 등용될 실력이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유기를 해보겠습니다. 유기는 명의의 시절인데 중의 자리를 잡고 있고 정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명의의 시절에 중이고 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좋겠죠? 어떻게 하느냐? 명의의 시절에 이우자고라. 요거는 다친다 했죠. 상한다 했죠. 상한다. 왼쪽 다리가 상처를 입었다. 상했다. 그래, 갈 수 없네요. 지혜가 있어도 서물 수 없네요. 힘이 있어도 펼칠 수 없네요. 그런데 용증, 누가 구원해 줄 것이다. 구출해 줄 것이다. 이 증은 구출, 구원입니다. 구원해 줄 것이다. 누가? 튼튼한 말이, 이만기 같은 천하장사 같은 말이 와가 구해 줄 것이다. 그래서 길할 것이다. 자, 명예의 시절에 이런 뭐죠? 어려운 캄캄한 밝음이 사라진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절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뭐죠? 어둠 속에서 밝은 지혜를 뭐죠? 찾는 거죠. 다음, 도가 있는 세상, 밝은 세상이 도래할 것을 대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스톱판에 한 판 쉬잖아. 쉬는 동안에 뭡니까? 나무 패도 보고 남이 잘하는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 이래 하구나, 저 사람 저래 하는 걸 봐야 되죠. 그게 지혜죠. 어째 고스톱판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안 될 때는 내 걸음을 뭐죠? 내 걸음이 어디서 잘못됐던가, 내 생각이 어디서 잘못됐던가, 내 판단이 어디서 잘못됐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이 말, 된다고 하면, 그죠? 아무리 내가 좌쪽 다리가 소위 상했다 하더라도 뭐죠? 내를 구원할 튼튼한 말이 와서 구원에 설 것이다. 내를 등용할 것이다. 용자가 등용할 것이다. 중정의 자세로 용해 이명해라. 이 명의의 시절을 잘 뭡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길하다. 자, 공자님 얘기했네요. 상말. 유기가 좋다는 소리는 이게 순이죠. 이게 땅이 순입니다. 고온이 순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의 시절인데도 내가 밖으로 드러내려고 안 하고 안에서 금음달처럼 뭡니까? 다시 보름달이 오면 내 밝음을 쓸 것이라고 내가 뭡니까?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그 순리를 쫓아서 뭡니까? 법도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소위 뭡니까? 순칙이죠. 그 시대에 맞는, 명리 시대에 맞는 뭡니까? 순종하는 자세로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는 뭐 더 통변은 더 못하고 소위 원문의 소위 해석으로 대신하겠습니다.